저는 안무가로서 오늘 표현예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표현예술 치료를 통해서 저의 많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해냈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통찰과 저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해 왔습니다. 7살 때부터 한국 무용으로 발을 이렇게 뗐고요. 발레로 몸을 이렇게 척추를 세웠고요. 그리고 고3 때부터 현대 무용으로 아주 입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뉴욕에서 모던 재즈와 접촉 즉흥을 수학하면서 저는 웬만한 무용에 관한 베이스들을 다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불안이라는 두 단어가 제 온몸을 감싸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26살 때 제1회 국제해변무용제 최연소 안무자로 발탁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저희 성격대로 발랄하고 열정적이게 제 작업을 해나갔고, 해외 초청 무용단 피나바우시 무용단의 라이너베어의 작품에 한국인 무용수로도 더블 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그리고 일주일 뒤 연달아서 오빠의 부고의 소식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저는 대인기피증과 함께 제 몸의 축소된 공간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는 증세들을 가지면서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확신했습니다. 그걸 지금 진단명으로 설명을 해보면 불안 직면 회피 같은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그때부터 저는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 회피하면서 고독이란 단어가 떠올랐고요. 근 10년에 거쳐서 38편의 안무들을 해내면서 고독 댄스 시리즈를 계속 연작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전에는 동작들이 쭉 뻗고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갔다면은 이때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계속 관절들을 쪼개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공간을 열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저희 불안들은 직면하는 척만 했던 것이죠. 그 가면들을 쭉 뻗어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계속, 그리고 그때 끊지 못했던 담배들도 계속 나타나면서 이런 모습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용은 몸을 많이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네. 표현 예술 치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지금 반추해보면 아주 행운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승님들이 저에게 소매틱과 표현예술 치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셨고 그 당시부터 생기기 시작한 신체화 증상, 즉 척추의 왜곡의 증상으로 인해서 제가 춤출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체화 증상을 자가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매틱 메소드 같은 경우는 몸을 정렬하고 생물학적인 몸들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율적인 수단이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불안을 직면하고 그걸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표현 예술 치료에 대한 자각은 있었지만 왠지 저항이 올라왔고 그 이유를 저는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던 심포지엄에서 호프만 소토 선생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소매틱 교육자이신 호프만 소토 선생님은 타말파 인스티튜트에서도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보통 심포지엄의 장소는 스크린을 마주보고요. 모두가 그쪽을 향해 가는 상태에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죠. 제가 조금 시간이 까딱까딱하게 도착을 했는데 완전히 장소가 달랐습니다. 앞에 텅 비어 있었고요. 스크린을 보고 양옆에 참가자들이 한 200명쯤 된 것 같아요. 다 벽에 붙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였는데 마치 저를 맞이하는 것처럼 제가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기한 현상을 이제 목격하게 됐죠. 들어섰는데 그때 호프만 소토 선생님께서 이런 안내 멘트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될 수 있는 한 의식적으로 그리고 온몸을 알아차리면서 이 의자를 가운데에다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막 달려가서 빈 자리에 앉았고 그 수많은 참가자들이 동시에 아무런 약속 없이 그 한마디로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그 의자를 잡기 시작했고 잡기 시작할 때 나의 움직임의 첫 순간과 그리고 손가락들이 잡기 위해서 천천히 펴질 때의 그 관절 그리고 그 스퀘어를 잡는 순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로 밀어내는 중력, 발력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의 이동들이 나의 뒤꿈치와 무릎과 고관절을 지나 나의 골반을 회전시키고 나의 꼬리뼈부터 척추를 회전시키면서 어깨 봉이 회전하면서 나의 목뼈가 숙여지고 고개가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수많은 집단 역동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서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모두를 전체를 감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옆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바람과 그 빛의 속도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 저의 느낌은 마치 억겁의 세월을 지난 것처럼 길게 느껴졌었고 그 자유로운 에너지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의 컨퍼런스 장소가 되었고 정면에는 스크린과 함께 호프만 소토 선생님이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저는 이 먹고라는 질문들이 막 머릿속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마치 저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소토 선생님은 그것은 소맥주 중심 표현 예술 치료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 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표현 예술 치료라는 이 과정들을 입문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수학에 입문하였을 때 제일 처음 저에게 맞닥뜨린 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즐겁게 저는 이 과정을 해나가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목격자 중심, 그리고 미학적인 피드백, 그리고 세 가지 수준의 알아차림을 통한 이 과정들을 훈련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한한 저항들을 만났습니다. 움직이면서 자기 이슈들을 만나게 되고 목격자들은 그것들을 피드백해 주면서 세 가지 알아차림 수준의 질문들을 합니다. 그 움직임을 하면서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움직임이 소리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움직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등등의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자꾸 생각해라 하는 것처럼 귀찮은 리듬이 계속 올라왔고 그 안에는 제가 무용가로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졌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자만과 오만과 편견,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자아의 한 부분이었음을 지금 반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렇게 이 저항들을 직면하고 단계를 점점 밟아 올라가서 마지막 시점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타말파산에 위치한 치유의 대가 안나 할프린의 처소로 옮겨져서 저는 마지막 단계를 수학할 때 제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이 무의식 저변에 아주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오빠의 죽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결혼 초기에 유산하 있던 아기의 존재까지 다 만나면서 마주하고 움직임 뿐만 아니라 미술, 시, 소리 모든 매체를 통해서 다 해소하면서 다시 제 문제를 발견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기억이 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코칭 수업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코칭 교수님이신 켄 오터 박사님의 코칭 수업은 이때까지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예술적으로 작품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쭉 겪으면서 나는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무용가는 이런 것만 해야 돼? 이런 건 할 수 없으라고 생각하는 경계 지점이 모두 다 부서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제 자신의 자가 코칭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코칭을 가지고 저는 결국 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로서 예술 작업의 축소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예술 작업들을 가장 큰 주제, 마치 우주를 구할 듯한 큰 주제와 대규모의 어떤 무대 세트와 제작 과정, 그리고 인원들을 동원해서 한 작업들을 아주 축소해서 무의식의 발톱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저희 가면을 쓴 제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스물스물 나오는 손들이
위장한 채 저를 기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기만들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를 계속 핥히고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가 귀중한 자원임을 발견하는 단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뒷모습으로 섰지만 제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나의 눈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온전한 공간들을 다 훑게 되는 과정들을 그린 겁니다.